조선은 임진왜란 발발 후 초기에는 일본군에게 패하거나 도주하기 바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도 한양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다에서는 이순신의 활약으로 일본 수군의 서해 진출을 막았고 육지에서는 곽재우를 필두로 한 의병들이 걸개하면서 일본군에게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습니다. 거기다 조선 관군들도 반격을 가하기 위해 모여들고 있었으니 하삼도의 최고 지휘관들이 한양을 탈환하기 위해 평택에 모였던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스스로를 삼도군왕군이라 칭한 이들의 규모만 해도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군사 4만과 전라도 방어사 곽영의 군사 2만, 그리고 경상도 관찰사 김수의 군사 수백 명, 충청도 관찰사 윤성각의 군사 8천까지 7만에 가까운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중간에 모인 경기도와 충청도의 피난민까지 합쳐져 13만의 군세를 이루었습니다. 고려시대만 해도 초기에 광종이 편성한 광군의 규모만 30만이었고 거란의 2차 침입 때 행영도 통사 강조가 이끈 군사가 30만, 거란의 3차 침입 때 상원수 강감찬이 이끈 군사가 20만, 제2차 여진정벌 때 윤관이 이끈 별무반의 군사가 17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조선은 개국 이래 이와 같은 군사를 한꺼번에 동원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끌어모았다 할 만큼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선조실록에는 이 때문에 전라도 도내가 텅텅 비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인전투에서의 조선군 규모에 대해서는 징비록의 5만, 선조실록과 기재사초에서의 8만, 멸려실기술의 13만으로 각각 차이가 있으며 경상도는 이미 일본군의 손에 대부분 들어갔던 터라 경상감사 김수의 군사는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6월 3일, 삼도군왕군이 수원 독산성으로 진군하니 수원에 있던 일본군은 삼도군왕군의 군세에 놀라 퇴각하며 조선군을 용인으로 유인하였습니다. 이때 전라도 방어사 곽영의 선봉장 백광원과 전라도 관찰사 이광의 선봉장 이지시는 삼도군왕군의 맹주 이광에게 우리가 군사수는 많지만 여러 고을에서 급하게 모였고 훈련도 제대로 못 받은 오합지졸이니 군사를 한 곳에 모으지 말고 여러 진으로 나누어 둔다면 한 진이 패하더라도 주변의 진이 구원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이긴다면 완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으나 이광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6월 5일, 삼도군왕군은 용인현 남쪽 심리에 진을 쳤고 백광원을 보내 인근에 있는 적진을 정탐한 결과 일본군 600여 명이 북두문산과 문소산의 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백광원은 이광에게 길이 좁고 나무가 빽빽해서 진격이 쉽지 않다고 보고하니 일전에 백광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던 이광은 백광원이 군령을 어겼다고 말하며 곤장을 치도록 명했습니다. 이후 곤장을 심하게 맞은 백광원은 차라리 적과 싸우다 죽겠다 라고 말하고는 이지시와 함께 이천의 군사를 이끌고 문소산으로 진격하였습니다. 그렇게 진군한 조선군은 나무하고 물을 깃던 일본군 10여 명을 죽였으며 그날 밤에는 적진을 기습하여 일본군 10여 명을 베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묘시부터 사시까지 일본군은 조선군의 공격에 응하지 않고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력수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었기 때문에 겁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한양에서 용인으로 오던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원군 1천여 명을 기다렸던 것이 더 큰 이유였습니다. 계속 일본군이 나오지 않자 충청도 순찰사 윤성각의 군사도 함께 공격했으나 오시가 되면서 조선군은 긴장이 풀렸고 짙은 안개까지 끼면서 시야도 좁아졌습니다. 이때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군대가 용인에 도착했고 여지껏 나오지 않던 일본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언덕에 올라와 조총을 쏘아댔고 일부는 풀속으로 기어서 몰래 조선군의 진에 들어와 좌우에서 칼을 휘두르며 베고 찍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선군은 당황하여 제대로 싸우지 못하였고 진중이 혼란에 빠진 와중에도 선봉장 백광원은 23명이나 베면서 분투했으나 이지시, 이윤인, 정연 등과 함께 전사했으며 윤성각의 충청도 군사들은 목숨만 겨우 건진 채로 퇴각했습니다. 이 전투로 삼도근왕군의 사기는 매우 떨어졌고 이광은 진을 옮기기 전에 지형이 어떤지 탐지해보자는 윤성각의 조언을 듣지 않고 신시에 진을 광교산 근처로 옮겼습니다. 6월 6일 아침, 삼도근왕군은 광교산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쇠로 만든 탈을 쓰고 백마를 탄 부대가 칼을 휘두르며 조선군 앞으로 돌진해왔습니다.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군대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일본군의 후방에 있던 부대는 산골짜기를 따라 깃발을 휘날리며 군사의 수가 많아 보이게 속인 후 조총을 쏘았습니다. 그러자 삼도근왕군은 혼비백산에서 마치 산이 무너지고 하수가 터지듯 급속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살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망쳤으며 그들이 버리고 간 깃발, 군량, 무기, 의복 등은 개울을 메울 정도로 엄청났기 때문에 일본군은 그것을 불태우다가 지쳐서 그대로 내버려 둘 정도였습니다.
그 덕에 산골짜기에 숨어있던 백성들이 밤에 몰래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했다는 웃지 못할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 전투로 조선은 한양 수복에 실패하면서 전황을 유리하게 만들 기회를 또 놓치고 말았고, 전투를 지휘한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와키자카기에 따르면 이틀간의 전투로 수급 1천여 급을 취하고 200여 명을 포로로 잡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라도 관찰사 이광은 군세가 제일 컸고 맹주였기 때문에 대패한 죄로 파직된 후 유배를 갔으며, 충청도 관찰사 윤성각은 공주로, 경상도 관찰사 김수는 경상호도로 돌아가면서 구심전마저 잃게 되었습니다. 용인 전투에서 조선군의 인명 피해는 크지 않았지만 이 전투의 패배로 조선은 용인 전투에서 동원했던 만큼의 군대를 더 이상 갖추지 못했으며 자력으로 한양을 탈환할 힘을 잃었다는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다만 보민공 황진과 중위장 권율만이 군대를 온전히 이끌고 후퇴하여 이후 일본군의 전라도 진군을 막을 군사를 조금이나마 보유할 수 있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용인 전투의 패배 이후 전투를 총지휘한 이광을 당대 사람들은 이렇게 평했습니다. 류성룡이 쓴 징비록에 따르면 용인 전투는 마치 봄놀이 같았다고 했으며, 기제사초에는 이광은 어리석고 겁이 많아서 병법을 알지 못했으니 행군할 때 군사들을 양을 몰아 풀먹이는 것 같이 했으므로 통일성이 없었으며 앞과 뒤를 서로 알지도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청도 관찰사로 용인 전투에 참전했던 윤성각이 쓴 문수만록에는 우리들은 백면서생으로 병가의 일을 알지 못하여 규모와 계획이 몹시 졸렬해서 마침내 이런 실패를 당했으니 지금도 생각하면 원통하나 어찌하랴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차 평양성 전투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